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정유정 특집.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작가님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소개를 드렸다면 오늘은 작품 신간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간. 오늘은 그냥 대놓고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네, 아예 처음부터 그냥 네, 처음부터 스포? 예, 그냥 오케이. 스포일러 다 포함해서 할 테니까요. 진짜로요? 예, 그냥 그렇게 하죠. 이거 뭐 시간이 없어 우리가 지금 뭘 나눠서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뭐 이미 그 완전한 행복을 소개하는 인터뷰건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스포 안 해도 돼 거기.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거기서 보시면 되고 보신 분들이 더 재밌게 우린 스포를 하니까 네. 읽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읽으실 분이 봐라. 뭐 그런 셈인 스포가 건데. 상관없으시. 네네네. 그렇죠. 네네. 굳이 안 읽으실 분이 저희 방송을 듣겠냐만.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 재밌어요. 사실 알고 봐도 스릴러는 사실 요약하면 결론은 되게 뻔하잖아요. 당연히 뭐 누가 싸우고 누군가 이기겠지. 사실 그 큰 결말은 큰 차이가 없어도 그걸 묘사하는 게 사실 큰 차이기 때문에 스포를 해도. 그리고 네, 보통은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이 범인이 누군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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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표창원 씨랑 함께하는 어떤 라디오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네네. 자기는 미스터리 작가가 아니다. 그렇죠. 네, 스릴러다. 네, 그럼 뭐 범인을 감추고 범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 네. 범인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죽였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셔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신유나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한 나르시시스트. 네. 네. 사실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 작가님은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이번엔 정확히 말하자면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르시스트라는 그 정체성에 집중을 했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다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모든 사이코패스는 다 나르시시스트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나르시즘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를 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욕망의 3부작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앞으로. 예, 그래서 지금까지 7년의 밤 28 그리고 종의 기원은 악의 3부작이라고 흔히 불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완전한 행복을 필두로 소위 욕망 3부작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편까지 예고는 하셨습니다. 소유, 다음 거는. 그래요? 난 네, 그거 SF. 못 봤네. 네, SF 소유라고. SF적이라고는 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거는 행복. 그리고 그 다음 건 이제 소유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기대가 되네요. 그니까요. 근데 SF? 오. 스릴러 SF. 이따가도 저희가 이야기하긴 할 건데 이 작품의 특징은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유나가 주인공이고 지독한 나르시스트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시점, 이 사람은 화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유나를 둘러싼 주요 인물 3명이 번갈아 가면서 화자가 되고요. 그 3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3명이 가장 신유나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신유나로 인해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이 다 역할들을 하죠. 네. 이제 스포일러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살아남은 피해자들 그쵸, 주요 3명 세 인물이죠. 아니면 죽었는데 등장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3명의 화자 그쵸. 화자들 네네네. 이 3명의 화자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신유나를 보여주는 거죠. 신유나에 의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면서 신유나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3명은 첫 번째는 이제 서지우, 그쵸. 지우죠. 지우, 유나의 딸이고요. 전 남편을 사이에 나온 이제 이 엄마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첫 장면에 사실 첫 챕터에 너무 잘 나오죠. 네. 벌써 시작부터 소름 돋고 숨 막히고. 맞아요. 답답해 막 가슴이 답답해요 막. 저도 같이 이렇게 쫄아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근데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언니가 있어요. 신제인. 제인. 그쵸. 어릴 때 또 이 제인 언니도 엄청 동생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물이고요. 그다음 이제 차은호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남편, 재혼 남편이고요.
이 사람도 이 어떤 이제 뭐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이 셋이 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희생자들 명단. 희생자 아유 섬뜩하다. 이제 차은호의 아들 노아가 있고 네. 그리고 전 남편 준영의 여동생 민영. 얘도 좀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깨달은 건 정상 아닌 애들이 있어야 된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인물들 중에 그나마 좀 정상인 편은 제인 정도? 제인 정도라고요? 네. 제인도 무섭던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지유를 향한 연민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김진우, 준영의 친구 이렇게 나오고요. 이 작가님이 이 소설 속 공간을 구상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직접 타고 오셨다고 하고요. 진짜 근데 네. 너무 재미난 게 여기서 묘사가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작품 안에서 그렇지. 막 둘이서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리고 막 개들이 쫓아오는 내용 그거 다 작가님 겪으신 일이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고드름이 눈썹에 이렇게 생겨서 막 눈 막 따갑고 막 너무 추운 그 경험들이 이 작품 안에도 실제로 나오는데 작가님이 겪으셨던 일. 그러니까요. 바이칼 호수를 직접 하셨다고 그런데 하니까 거기 가서 굳이 눈보라 속에서 봐야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걸 직접 하지 않으면 글을 못 쓰시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상상력을 보태서 쓸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능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김남길 씨 이런 분들이 한 3-4명이 뭐 주구장창 기차 타고 가는 예능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대충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작가님이 꼭 자기가 경험한 것 또는 가셔서 경험한 걸 토대로 많이 소설을 쓰시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작가님이 자기를 빌런으로 삼아 작품을 한번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종의기원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꺼낸 그런 작품이긴 하거든요. 악을 꺼내지 말고 자기를. 그래서 그래요? 작가 살인자 한번 만들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미저리처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하시겠어요? 네, 그거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소설은 우헤리라는 동네의 어느 시골집에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죠. 그렇죠. 근데 이 시골집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반달늪. 이 반달늪의 설정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어떤 거냐면 풀문,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을 뺄셈을 통해서 그렇죠. 완전한 행복을 꿈꾸는 유나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 보름달의 어떤 반대급부로 반달늪이라는 설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여기서 가장 유명한 뭐 여기 마케팅 부서에서도 이게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문구가 그거예요. 그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두 번째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덧셈 같이 얘기를 해요. 행복은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고 약간 이런 덧셈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빌런 그 유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뺄셈이라고. 더 이상 빼실 게 없는 그거. 그 뺄셈이 뭘 의미하는지는 널 뺀다 이 자식아. 아이고 이 자식아. 네. 널 뺀다 이 사람아. 그렇죠. 하나둘씩 사람들 빼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게 이 풀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풀문 또는 보름달이 완전하다면 반달 늪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되지 못한 유나라는 설정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유나가 원하는 행복도 약간 이상한 거예요.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 이중성을 이 안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소의 지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생물이 하나 있는데요. 대강오리. 네, 친숙해. 네. 그래서 이게 대강오리의 울음소리, 특이한 울음소리에 대해서 이제 그 처음에 묘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대강오리의 울음소리가 무엇이었는지는 그렇죠. 나중에 다 알게 되죠. 근데 이미 처음에도 나오긴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쳐보시잖아요. 그럼 대강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 그 색깔이나 눈알이 생각보다 빨갛던데? 생김새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얀 오리, 천둥오리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조금 낯설어한대요. 그 울음소리나 생김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딱 약간 섬찟한 그 오리 사이에 있는 오리 아닌 것 같은 오리? 그걸 고른 것도 참 그렇죠. 참고로 대강오리는 놈병아리과의 철새고요. 나 이걸 내가 지금 조사해온 것도 참 몸의 길이는 27cm 정도로 몸빛은 겨울에는 등 쪽은 회갈색, 배와
흰색을 띠고 여름에 배 쪽은 청백색 뺨가면 뭐 철새 학회에서 가져온 자료죠. 몰라요. 사전에서 가져왔어요. 가을부터 날아오는 겨울새로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우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오리 사료를 그렇게 잘 만드는데 돼지고기로 고기로 그죠. 근데 그것도 에이 설마 하는데 이게 참 네. 에이 이렇게는 하지 마. 약간 이러면서 읽어요. 이게 돼지고기가 돼지고기야? 약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첫 묘사가 그거죠. 네. 뭔가 엄마가 오리한테 먹이를 주는데 그 오리는 집 오리가 아니야. 그리고 철새인데 그 늪에 근처에 가서 먹이를 준다고 하고, 근데 뭘 주냐면 고기 같은 걸 믹서기에 갈고 막 해가지고 술에 그걸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묘사가 이미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집오리도 아닌데 먹이를 주는데 사료가 아니라 고기인데 믹서기 같은 거에 간다고? 민석이에 먼저 갈고 네, 그다음 맞아. 믹서기에 가. 맞아. 그러면서 손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런 표현들이 저는 참. 참. 몇 년 전에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죠. 고유정 사건에 사실 모티브를 좀 얻었다고는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모티브만 얻었을 뿐 소설 자체가 이제 망가져 버릴까봐 아예 사실 검색은 안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머지 부분 다 새롭게 창작하신 거고, 어쨌든 그 고유정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나르시즘에 대해서 좀 그쵸.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제이님 보시면서 좀 인상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셨나요? 저는 우선 이 책 제목이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싫었다는 건 아니고 저는 무슨 말인지 행복을 알죠? 싫어합니다. 저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다 죽고 잔혹한 게 좋은데 행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완전한 행복. 말도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적 사랑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편인데, 제목이 완전한 행복이어서 이게 뭐지? 가능하기나 하고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정정 작가님 쓰시면 내가 좋아하는 거겠다 했더니 역시나 잔혹하고 참담하고 다 죽고 해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저는 뭐 가스라이팅도 여기서 나오고 아동학대라는 이슈도 나오고 시체 유기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은호라는 두 번째 남편 관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대상인데 조금씩 특정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아닌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나? 또는 내가 혹시 조종당하고 있나? 어떻게 된 거지? 그걸 조금씩 자각할 때 느끼는 그 스릴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 자각할 때 느껴지는 게. 저는 그때가 제일 섬찟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남자는 사실 정말 슬픈 게 스포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자기가 어느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죽인 꼴이 됐고, 그걸 위해서 막 부검을 하고 막 형사에게 가서 신문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동시에 자꾸 뭔가를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잠에 들었지? 혹시 아내가 한 일 아닐까? 이런 걸 자각을 할 때,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사건들을 다시 재취합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깨닫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작가님의 그렇죠. 마음이.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나오기가 힘든지도 또한 느껴지는 게 끝까지 저항을 안 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저는 참 이런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전 그런 데서 오는 실제적인 그런 폭력적인 것도 되게 무서웠는데, 그렇게 그 남편이, 그러니까 한 남자가 사랑했던 여자한테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되게 몰입이 됐습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이 실은 가스라이팅이었다라고 처음 느끼는 그 순간. 그렇죠. 진짜 섬찟하죠. 난 그냥 인형이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으로 인한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작가님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다음 회차에 종회기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지정 작가님 책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극단으로 몰아붙였을 때 비로소 딱 뭐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된 지점이 그러니까 고민이 더 깊게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보게 되는 루트가 많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유정 작가님 작품에 몰입하면서 극단에 내가 막 몰렸을 때 비로소
딱 내가 하게 되는 생각. 그런 지점이 굉장히 정유정 작가님 작품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입이 은호한테 좀 더 되기 쉬웠고, 왜냐면 제이는 뭔가 삶이 좀 특별한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약간 이입보다는 되게 여성이기도 하고 관찰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은호는 특히 그걸 깨달았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깨달았을 때 아내한테선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너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 그 자각을 했을 때 공포가 몰려왔을 때 자장자장하면서 자기한테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무섭도록 슬펐어요. 네. 전 진짜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278쪽에 시끄러운 자아의 목소리를 재워야 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소리 없는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꼬꼬다가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이게 진짜 슬픈 게 너무 읽지 마요. 이게 무서워.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잃은 게 자기인 것처럼 몰려지고, 근데 그게 또 아닌 것을 깨달았지만 그 대상이 그 가해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선택이 실수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시끄러운 자아를 재우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특정 작품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가스라이팅, 뭐 어떤 스토킹, 이런 여러 문제들이 내일이 아니다라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고, 그렇게 살아 일상이 유지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좀 더 몰입을 하고 우리 주변을 좀 진지하게 관찰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이런 작품들도 충분히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는 읽으면서 제인하고 지유는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인이 일종의 지유의 구원자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은호는 좀 죽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갔다. 아니 살았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일반적인 어떤 스릴러 장르나 그냥 일반적인 정유정 작가님 작품이 아니라면 그 에필로그 같은데 지유의 삶이 회복되면서 그걸 행복해지고. 저기 그 케어해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은호? 제인. 은호는 이제 약간 뭐 먼발치에서 가끔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갈 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결론이고. 그렇지 않죠. 제인과 지유의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그냥 떠났죠. 은호의 결국 삶이 어떻게 그 이후에 거의 회복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말로 딱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네. 정말 정유정다운 결말이 아니었나. 이건 북 디자이너한테 여쭤봐야 되긴 하는데, 네. 제목 배치가 조금 섬찟해요. 그래서 읽고 나면 완전한 행복인데 일부러 완전 그리고 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나면 완전히 한해 바칠 행복 같기도 하고. 뭐야? 아니 왜냐면 세 글자잖아요. 이거 충분히 하나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북 디자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재해석할 때,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는 또 풀룬이, 그러니까 보름달이 떠 있고 새 식구가 있고 오리를 안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소설의 작품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근데 약간 피부색이나 이런 거가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인형 같은 느낌을 준다면, 이 제목에서는 여러분이 책을 이걸 보시면 아는데 완전, 그리고 완전히 같이 있고 한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약간 다 따로따로 노는 느낌인 거예요. 완전함.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텍스트 배치를 그렇게 하긴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더 섬찟하기도 했고 정말 그리고 현실적이어서 전 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 사건이 펼쳐졌을 때 사실 여기서 약간 읽다 보면은 이 사람 빌런같이 짜증나게 느껴질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캐릭터 민영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 유나의 전남편, 그러니까 유나의 전남편인데 이미 살해당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그리고 관계가 좋았던 여동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여자의 집착스러움이 아니었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품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민해야만 찾을 수 있었던 범죄였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도 참 이런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끔찍한 범죄가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작품에서 좀 더 외친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느껴지고요. 저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작가님은 작가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더하여 악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주인공은 화자가 아니다. 단 한 번도 이야기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의 입에 지퍼를 채워 커튼 뒤에 세워둔 셈이다. 이야기의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다. 악인의 내면이 아니라 한 인간이 타인의 행복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타인의 삶을 어떤 식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한 인터뷰에서는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 다만 고유할 뿐. 이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주지 않은 거죠. 네. 그 이 주인공한테. 사실 종의기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칭이라고 좀 말씀드린 게 사이코패스 진짜 지독한 사이코패스인데 얘한테 마이크를 쥐어준 거잖아요. 얘를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얘의 기록을 일기처럼 보여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비판도 있었고. 네, 맞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왜냐면 이제 이게 그냥 사이코패스는 진짜 고립돼서 그냥 미친놈인데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은 그냥 죽인 사람 이런 걸 떠나서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이게 불행을 선사하는 자신 혼자 행복해지기 위한 자기만의 세계를 위해서 그거에 대한 경고인데 아까 이제 저희가 가스라이팅 이야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냐?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정유정 작가의 소설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읽으면서 처음에 너무 이게 막 계속 섬뜩하니까 막 또 내가 또 이 소설을 정유정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읽는구나 했는데 약간 좀 처음에 약간 좀 지치더라고요. 너무 세 사실. 네. 이번에도 그냥 안 넘어가시는구나. 어느 순간 방아쇠가 확 당겨지면서 그렇죠. 단숨에 읽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뭐 회사 일도 있고 이래서 많이 한 반 읽다가 반이 아니야 3분의 1 읽고 어제 밤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 독파했어요. 쉬지도 않고. 그냥 그 지점이 딱 있어요. 네. 딱 처음에는 약간 처음에 싫은 건 아닌데 약간 불씨가 이렇게 지펴지다가 갑자기 사실 저는 제인에게 화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빨려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그리고 진우 막 은호 나오다가 노아 죽었을 때 안 그래요? 그때는 이미 터졌어요. 저는 이미 다 터져서 이미 죽었어 막 약간 이때로 갔고 그리고 이제 바이칼 호스 막 갔을 때 또 난리 났고 과거 얘기. 그래서 저는 이거 영화화돼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요? 저는 이것도 다음 회차에 이야기할 거지만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은 영화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다음 회차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화로 해도 좋을 장면들이 너무 많고. 그렇긴 하지. 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관심 있는 주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뭐 가스라이팅부터 해서 그런 이제 특정 이제 사이코패스들의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서 저는 근데 또 정유정 작가님의 특징은 감정선을 되게 잘 묘사하세요. 전 이 작품에서도 소름 돋았던 게 계속 소름 돋았던 건 사실 행복한 장면들이 되게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행복할 때 마시는 음료가 문제였고 그리고 행복할 때 그 유나는 되게 착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거에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은호 같은 경우는 물 어디서 받아오셨어요? 갑자기 무섭네요. 그렇지만 저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잡힙니다. 뭐가? 이런 범죄 하시면 잡힙니다.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는 웬만한 게 아니라 부검하면 다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 수사력이 과학 수사가 시작이 된 이후로 만약에 수사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 그럼 진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이런 범죄를 꿈꾸시거나 또는 이런 범죄가 나한테 일어날까? 물론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범죄가 일어나면 찾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과학 수사력은 예비 범죄자들한테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네. 신박한데? 이렇게 쉬운 수면제를 사용한다? 당신 반드시 찾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도 실제로 전 남편의 DNA가 다 나와요. 그 늪에서. 이 말은 뭐냐면 찾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와요. 네, 땅에서. 아니, 잠깐만. 하지 마. 너무 섬뜩해. 이게 뭐야. 그렇지만 찾는다 너. 네, 하여튼 그러니까. DNA를 땅에서 찾아. 네, 알겠습니다. 그저 저는 욕망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을 기다릴 뿐입니다. 소유 SF. 네. 저는 그냥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이. 이제 마무리하자. 해야 돼. 네.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게 되게 가정사를 다룬 얘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 사회를 가정으로 요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그렇게 읽힐 수 있죠. 네, 어떤 사회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도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것 같다. 왜냐면 옆에 사람 넘어지면 넌 계속 뛰어야 된다. 너가 자면 네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휘와 모든 교육의 방향이 사실상 이타성을 짓밟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게 만들고 특정한 행복,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데 저는 그래서 정유정 작가님이 완전히 의도하신 건 아니더라도 읽다 보니까 가정사인데 사회사로 읽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윤아한테 이입한 게 아니라 좀 되게 이게 사회적인 비극으로 느껴졌던 게 결국엔 윤아가 완전히 악마인 건 아닌 건 그 행위를 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때는 자기 목숨을 끊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도 되게 주는 메시지가 좀 강렬했고 그 죽음의 그 묘사들이 전 되게 어쩌면 물론 윤아를 무슨 합리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그냥 스릴러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워낙 요즘은 이런 뭐 범죄물을 다루는 영화건 드라마건 뭐 작품에서 결국 지금 시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악을 설정을 잘 못해요. 뭐만 하면 다 사이코패스야.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전 좀 약간 질린 면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정유정 작가님의 어떤 빌런은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영화로. 다음 이야기하시죠. 다음에. 근데 저는 약간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약간 여성 조커 느낌도 살짝 들었고 좀 더 치밀했다면 수면제 들킵니다. 근데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종의 기원보다는 더 유쾌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끝나고 나서 독서를. 종의 기원보다 무겁게 읽기도 쉽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차에는 종의 기원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읽으시면 좋겠고 제이님이 그렇게 쓰셨던데 여름밤에 너무 어울리는 작품. 네, 여름밤에 어울리고 선호를 하죠. 네.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그 꿈을 깨라고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는 정유정 작가님의 신작 완전한 행복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